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강좌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7월 16일 화요일이죠. 오늘 하루 매매들 잘 하셨습니까? 깨름 피고 놀고 또 그러진 않으셨죠?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트레이딩 마인드를 관망으로 유지를 하라. 시장도 썩 좋지가 않고 그러니까 막 쫓아다니지 말고 관망으로 하고, 꼭 뭔가 좀 해보고 싶다면 아, 이 다섯 종목을 한번 내일 차분하게 한번 보면서 해보자. 기다리는 매매로 주로 하자라는 식으로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또 공부해 봅시다. 자, 두올산업 조건의 시간에서 하한가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 내일 적어도 시가가 마이너스 10% 정도 출발을 될 텐데, 시가에서 마이너스 10%, 제가 요구한 것이 마이너스 10% 구간을 주면 우리가 한번 첫 번째 타점을 보든지 한번 하자, 기다리자 이래 했는데, 오늘 두월 산업을 보면 시가가 14.2% 정도 출발이 됐죠. 14.2%.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시가보다는 조금 더 낮게 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0% 정도, 아무리 시간에서 한가를 갔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실체가 있는 악재가 터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10% 정도 봤는데, 14% 정도 했으면 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침 내도록 얘들이 거기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만일 10% 정도 떨어졌다면, 10% 정도 시가 출발이 됐다면 아마 더 밀릴 수도 있는 조건이 됐을 텐데, 좀 많이 떨어져 출발이 됐죠. 자, 15%. 저가가 오늘 보면 17.5%. 여기가 17.5%. 한 3% 뛰기 떨어진 거죠, 그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10% 정도 떨어졌으면 딱 좋았을 텐데, 시가가 14.5%. 생각보다는 좀 많이 시가 좀 떨어진 것이 좀 아쉬웠네요. 앞으로 향후에도 물론 오늘 이것은 진입할 그런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으니까, 17%니까 한 20, 한 5% 와야 우리 진입이 가능하다는 소리인데, 거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죠. 예,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적정선 10% 정도에서 출발해서 좋았는데, 좀 거의 좀 아쉽네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안 하면 되죠.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좀 끌어올려서 마쳤네요, 그죠? 15, 6%까지 밀렸다가 오후장에 밀렸다가 다시 이제 올려가지고 10% 선으로 마무리돼 주네. 이런 거는 좀 조심조심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한가 들어간 종목 좀 조심조심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시가가 좀 아쉽다. 시가가. 그래서 두월은 오늘 매매 관점은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제 조건하고는 안 맞았기 때문에. 다음 휴네시온 한번 보죠. 휴네시온은 전일 고점에 가격권을 주면 거기를 1차를 보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전일 고점 가격이 여기 고점 가격이 고점이 종가가 8870. 오늘 한번 봅시다. 저가가 8780. 좀 더 내려왔네요, 그죠? 여기보다 조금 더 내려왔네요. 그럼 여기서 어차피 1차로 했다면 크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보니까. 8870. 8870이면 이 지점이란 말입니다. 이 지점 8870. 그럼 거의 하단 부분에 진입을 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예, 이 부분에. 그래서 그걸 올려줬다.
뭐 나름대로 기다려서 받아가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지만은 저가가 보면 마이너스 7.6%, 마이너스 7.6%. 만일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해도 8870을 했다면 8870은 마이너스 6.8%, 6.7%네요. 마이너스 6.7%. 그래서 끌어올려서 끝난 게 9,200에 끝났으니까 거의 3% 뛰기 수익은 되겠군요. 그래도 아침에 보십시오. 시가를 출발을 해서 주내시는 플러스 0.6% 시가 플러스 출발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몇 프로 뛰기 먹은 게 거의 없죠. 이 공간에는 먹은 공간이 없단 말입니다. 괜히 뭐 맘만 애달을 뿐이죠.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공간은 폭은 잡지만은 자, 우리 여기서 요 밑에 꼴에 만일 우리가 생각했던 이 부분에 들어간 사람들은 한 3% 수익권을 안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오늘의 승자죠. 여기에서는 아무리 매매 여기서 들어가서 뭐 팔아먹고 뭐 3% 뛰기 먹고 나왔다 이래 하지만 이것은 그냥 그 순간의 매매로 끝나. 여기서 들어간 사람은 수익을 안고 다음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오늘의 승자는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이 승자다. 그리고 전략이 뭐라고 했죠? 살아나면 보유를 한다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살아나면 보유를 한다. 보유를 해서 더 봐야 종일 기다려서 받았다면 그럼 3% 수익권을 안고 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한다? 뭐 내일이라도 이 꼬리를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약절하고 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상승을 한다? 상승을 한다? 그러면 하나의 파동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죠. 끈끈하게. 주면 한 1%밖에 안 주고 상승을 하면 몇 프로 먹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 슈네시오는 타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잘 잡았고 타점 구간 선정이 잘 맞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잘 맞았다. 자, 그다음 플레이 위드. 자, 플레이 위드 한번 봅시다. 플레이 위드 말한 전제 조건은 시간에서 3% 올라가 정도 3, 4% 올라가 있는데 시간에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오늘 시간에서 3% 정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일 음봉으로서 출발은 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 시가에서 출발이 될 텐데 시간에 3%를 인정해 준다고 하면 아침에 3%에서 출발한다고 치더라도 거기서는 공략을 하지 말자. 그럼 언제 어디에 공략을 할까? 우리는 음봉에서 공략을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략을 한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합에서 우리는 5%를 잡자. 시가에서 5%를 잡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는 또 시나리오를 잡죠. 보합에서 마이너스 5% 구간을 주면 첫 번째 진입 시점을 보자.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다. 자, 그런데 보통 이런 스타일 보면 시가가 3% 잡히면 보합에서 1차 매수가 들어가고 보통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예 보합에서 5%를 설정을 했는데 오늘 이 작전은 상당히 유효했죠. 그죠? 보면 시가가 3.4% 출발해서 저가가 마이너스 4.9%딱 거의 5% 뛰기 4.9%딱 그 구간. 시가에 3% 들어가고 상승을 해서도 몇 프로 되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급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따까닥 우리가 딱 원하는 지역 보합에서 5% 정도 떨어진 이 지역 그래서 우리가 타점 선정을 잘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을 이제 포월 투자인데 오늘 고점이 11.7%거든요. 상한문도 오늘 이거 플레이비드 매매를 했습니다. 막 딴 거 하고 있다가 이놈이 여기 하락할 때 실컷 봤어요. 보고 들어가야지 싶었는데 또 다른 거 우리가 또 하는 게 있으니까 상한문도 또 하는 게 그 또 신경 쓴다고 하다 보니까 놓쳐버렸어요. 놓쳐서 좀 아깝죠. 하지만 한 가지는 중요하거든요. 어떤 점이냐?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 확신이 들면은 저희들은 더 비싸게 주고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샀느냐면 29,000원, 39,000원 여기네 여기. 이 부분에 샀습니다. 39,000원 이 부분에. 거기 여기서보다 한 5%더 주고 산 거죠. 5% 정도 더 주고. 그래도 방향을 정확히 잡았다고 판단이 들면은 5%더 주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10% 정도 수익은 충분히 챙겼죠. 예. 밑에서 챙겼으면 15% 수익은 충분히 챙겼지만 5% 정도 더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 정도 수익은 챙겼죠. 여기가 보합 근처였거든요. 플러스 0% 정도 되니까 10% 수익은 챙긴 그런 거는데 오늘 플레이위드도 시장이 뭐 별그리 할 것도 없고 복잡하고 혼주한 시장이었지만은 이런 수익은 참 따끈따끈하죠. 따뜻한 수익이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액션 스퀘어 봅시다. 액션 스퀘어는 뭐 전일의 시간의 상한가를 연출한 종목인데 눌러주지 않고 바로 가버리면 그냥 보내주자. 눌러주면 한 5%에서 뭐 9% 정도 시간에가 상한가 됐지만은 상한가 물량을 다 먹지 않은 완전한 시간의 상한가 물량을 다 먹은 종목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우리는 시간의 상한가로 인정을 안 해준다. 하지만 요즘 트렌드에 맞는 구조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한 봐주긴 봐줘야 된다. 그래서 내일 뭐 날라가 버리면 보내고 우리가 원하는 타점 만일에 9% 출발하면 한 4%나 5%대 뭐 이 정도 한번 들어가 보자 이래 했는데 오늘 이 종목을 한번 봅시다. 시가가 18% 잡혔네요. 18% 잡혀가지고 그 상한가까지 찍어주고 내려왔네요. 아주 우리보다 훨씬 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시장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종목은 아니었거든요. 액션이. 이건 무리수였죠. 사실은. 시가 18%, 18.8%, 19% 아닙니까? 19%에서 상한가 들어가봤자 겨우 7, 8% 먹는데 7, 8% 먹는데 위험하다 말이죠. 위험하다. 그리고 그럴 만한 재료가 나온 건 없단 말이죠. 뭐 7월 말에 뭐 자기들 또 게임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런 재료를 가지고는 이것이 그 게임 자체도 아주 글로벌 시장을 1등을 다툼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건 이제 무리죠. 조금 무리수였죠. 물론 오늘 이게 관심을 받았던 까닭은 오늘 상종목들 셀리브리나 이런 애들 애들이 쓱 후성 같은 것도 시초장엔 빌빌빌 거리고 있었으니까 모습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비싸게 줄 살 필요는 없었죠. 그래서 액션 스퀘어는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시가에서 출발해서 한 5% 떨어지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가를 18% 뛰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손 안 대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종목을 보면 정확하게 시장이 동조하는 그 재료를 가진 종목이라면 이 상한가에 오늘 그대로 유지를 했겠죠. 시장이
시장이 반응을 해주지 않는 상한가는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순간으로. 아침에 땡 해서 눌러주고 상승을 해서 상한가에 들어갔지만 머문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죠. 그대로 풀려가지고 하여 시장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 재료는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 그래서 키워드 분석, 재료 분석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액션쇼크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전제 조건하고는 맞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겠네. 자, 다음은 GB 한번 봅시다. GB도 시간 내에서 GB는 우리가 이 날짜에 미션 종목으로 나갔고 그 다음날 공략을 했던 종목, 상당히 수익을 많이 준 종목이었고, 그렇지만은 그 다음날도 한 번 더 볼 수 있다고 한 종목.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시가가 6.9%, 고가가 플러스 11%.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GB를 제가 말을 할 때 시가가 3% 잡혔을 때 3% 올랐지 않았습니까? 보합에서 1차로 잡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일단 기세를 한번 탄 종목이니까 보합의 1차, 아니 시가의 1차, 보합의 2차, 시가 회복할 때 3차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어제는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GB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하고는 좀 틀렸죠. 예. 왜냐하면 시가 보면 플러스 6.9%, 7% 잡혔단 말입니다. 7%. 시가 7%. 어제 우리가 생각했는 시가 플러스 3% 정도 올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기준을 잡아줬는데 여기보다 4% 정도 올라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전제 조건은 차이점이 많이 있죠. 예. 그러면 이런 종목은 굳이 우리가 안 그래도 전날에 상한가의 폭을 거의 상한가 폭 맞고 어제 보면 어제 고점이 27.9%, 28%까지 올라간 상한가 종목이었단 말입니다. 폭이 상한가 폭을 준 종목인데 그 다음날 다시 이런 파동에 큰 폭을 주기는 힘들다는 거죠. 종목을 아침부터 시가로 집어넣기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생각했던 전제 조건은 아니죠. 우리는 적어도 첫 번째 세운 게 보합으로 주면 시가 3%에서 보합을 주면 1차로 한 보자라고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7%를 띄운 종목을 들어가진 그건 아니죠. 예. 그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역시 이 종목은 시가 딱 출발해 가지고 겨우 3% 뛰기, 7% 출발해서 겨우 11% 찍어줘 바로 내려와 버린단 말이죠.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시고 할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침에 우리가 매매할 전제 조건하고는 맞지 않았다라고 볼 것 같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GB와 액션소켓은 둘 다 우리하고는 맞지, 또 역시 맞지는 않았다. 좀 둘 사람은 조금 아쉬웠죠. 그리고 휴네시온이나 플레이위드는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타점을 잘 주었고, 휴네시온은 또 내일까지 볼 수 있는 어떤, 오늘 수익은 적지만 내일까지 볼 수 있는 하나의, 플레이위드는 오늘 당일로도 큰 수익을 줬고 뭐 보유를 해도 될 만큼 큰 폭의 수익을 줬다. 시가 출발해서 잠시 반등 주고 급락해서 마이너스 4%, 4.9%, 플러스 11%대까지 15% 수익권. 그래서 여기서 보여서 안 팔아먹더라도 그대로 보유를 가만히 했다면 지금 종가상 플러스 8%대니까 여기서 들어가신 분이 있다면 거의 13%나 수익을 안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늘 느끼는 거지만 아무 생각 없이 매매하는 것보다 항시 계획을 잡고 시나리오를 짜고 타점을 기다려서 공략을 하는 종목은 항시 수익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키워드를 분석하고 재료의 두께를 재어보고 차트도 보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공부는 참 부지런히 해야 되죠. 그죠? 게으름 피우면 안 됩니다.
오늘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관망이란 키워드를 가장 밑바닥에 깔고 이 종목들을 대체적으로 기다리는 종목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어, 전제 조건에 맞지 않는 종목을 빼고 나서 전제 조건이 맞는 종목들 중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어, 어, 타점은 잡아줬다. 그런 점은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 자, 내일 또 공부할 거 한번 봅시다. 자,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0시 반이 좀 넘었네요. 시간이 좀 많이 늦은 관계로 간단하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이벤트 관련주가 있죠. 신규 상장주. 이벤트 관련 섹터의 플리토. 내일 신규 상장주 플리토. 하나의 관련주를 섹터를 꾸미고 하나의 관련주를 도출시켰을 때는 하나만 보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같이 연관돼서 볼 종목을 자꾸 붙이는 연습을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근래에 같이 상장된 종목들도 연관 같은 재료나 그런 것들이 큰 연관성은 없어도 같은 신규 상장주라는 의미로 같이 붙여 놓습니다. 세틀뱅크, 아이스크림, 에듀. 이렇게 해서 이벤트 관련주 섹터는 내일 플리투를 기준으로 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 기술주 섹터 보겠습니다. 기술주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시장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심주기 때문에 잘 봐줘야 된다고 했죠.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던 후성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셀리버리, 휴네시온 이렇게 섹터를 한번 짜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반등주 섹터 한번 보죠. 반등주 섹터는 두올산업, 뉴피어 유니맥스, 대유 AP, 줌 인터넷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다음은 테마주 관련 섹터. 테마주 관련 섹터는 크리스탈 신소재, XINC, 91제지, 그래핀 관련주죠. 하나 테마를 더 보죠. 엠젠 플러스, 제넨 바이오. 이 정도 내일 볼 정도는 되겠군요. 봅시다. 이벤트 관련 섹터. 신규주가 플리토가 내일 신규 상장을 하죠. 상장을 한데 일단 첫 번째로는 플리토의 모든 관심을 가져는 봐야 되죠. 기관들 경쟁률도 괜찮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고 점수는 후하게 준 것 같네요. 밴드 상단에 잡혀 있고
내일 프리미엄이 너무 과하게 붙으면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이 과하게 붙지 않으면 한번 승부는 볼 수 있는 종목. 만약에 블리토가 굉장히 모습이 좋으면 세틀이나 아이스크림 에듀가 혹시라도 따라붙을 가능성이 있으면 잘 보고 있다가 엉덩이를 들썩거리면 같은 짝짓기 매매로 본다라는 전략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만 뽑아 놓는 것보다 항시 이렇게 관련성 있는 종목들을 같이 붙여 놓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술주 관련 섹터에서는 기술주는 가만히 지켜봐야 되죠. 섣불리 먼저 진입을 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뭔가 이 중에서 튀어나온 종목이 있으면 한 종목만 집중하시면 좋아요. 때로는 기술주라고 해서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모두 다 그 당일날 상승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어떤 테마나 어떤 이슈, 재료 이런 관련주들이 강하게 시장을 장악하면 기술주들은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주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천천히 너무 서둘지 않아도 되니까 충분히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반전주 관련 섹터 두올산업, 리피에피, 좀 인터넷 이렇게 뽑았는데 줌 인터넷에서 현재 오늘 마이너스 6% 정도 빠졌는데 내일 마이너스 한 5% 정도만 더 빠져주면 그때부터 한 1차 정도 진입을 한다라는 마인드로 하면 좋겠네요. 이 꼬리 지점을 뭐 기준적으로 봐도 좋고요. 봐도 좋고 여기 밑에 8,000원 잡혀져 있는데 여기를 봐도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천천히 이 종목도 빨간색으로 올라간다더니 그러면 손을 댈 필요는 전혀 없고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와 줘야 됩니다. 내려와 주고 나중에 꼬리를 달아주고 종가상 약간 이런 식으로 끝나는 모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꼬리 부분을 좀 넉넉하게 천천히 뭐 한 1, 2%, 2, 3% 주고 그냥 올라가고 그냥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놔두세요. 그 다음날 보면 되니까요. 그 다음 대유 AP 이 좋았던 종목이죠. 6월달부터 7월 3일 동안 내려온 폭이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까지면 후반부까지부터 7월 중순까지의 올라왔던 폭을 다 까먹은 거죠. 지금 여기서 몇 가지 내려왔단 말이죠. 뭐 자세한 어떤 회사 내부의 악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전제로서 나온 건 없습니다. 이틀 동안 폭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봐줘야 될 위치에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 장대 음봉이 마이너스 11%, 두 번째 장대 음봉이 마이너스 23%, 토탈 합쳐서 한 35, 이 두 개가 35% 정도 되면 거의 한 40% 가까이 내려왔다는 뜻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한 봐줄만 하죠. 이 종목은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서둘면 안 됩니다. 양봉이 이렇게 크게 쭉쭉 밀고 내려온 스타일, 그리고 아래 꼬리가 이렇게 짧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래 꼬리 짧다는 것은 반등세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즉 투심이 어디까지 내려올 줄 모르기 때문에 꼬리에 강하게 달아붙지는 않습니다. 불안하거든요. 어디까지 내려올지. 그러니까 반등세가 쭉쭉 붙어주지도 못해요. 그래서 아마 이거 지금 거래하시는 분들 보면 아마 하루 종일 손실이 많았을 겁니다. 보통 이런 하방 트레이딩에 잘못 걸리면 참 손실이 크거든요. 여기 보면 오늘 대유에피 오늘 하루 일관돼 하루 일생인데 시가는 보면 마이너스 0.3% 시가예요. 마이너스 0.3%. 아주 평범한 시가였단 말입니다. 그 평범한 시가가 이 마이너스 20
저가가 마이너스 25%거든요. 여기 꼬리가. 이 25%까지 내려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다쳤겠습니까? 좀 반등을 줄까 해서 들어가서 좀 올라갈까 싶으면 또 톡 깨고 쭉 내려오고, 이 정도면 됐나 싶어 들어가니까 또 톡 깨고 내려오고, 이 정도면 됐나 싶으니까 또 톡 깨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이런 하방 트레이닝이 참 무서워요. 차라리 한번 이렇게 급락 쭉 그냥 크게 쭉 내려와주고 이러면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그런 거는 아침에 툭 크게 내려온 종목 이런 거는, 그런 건 겁낼 거가 없는데, 이런 천천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하방 트레이딩이 잘못 걸리면 참 손실이 크죠. 시각적으로는 마이너스 0%, 뭐 0. 몇 프로 출발해서 마이너스 25%까지 오늘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여기에 매매 달게 된 사람들은 잘못하면 거의 30% 이상, 40% 이상 손실을 봐요. 잘못하면 사고 팔고 자기 혼자서 막 열심히 사고 팔고 하다가. 그래서 하방 트레이딩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런 꼬리가 짧단 말입니다. 이렇게 길게 밀고 내려오는 이런 스타일은.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을 하고, 의미 있는 지점은 여기에 만 원짜리가 여기에 만 원입니다. 만 원이 참 의미 있는 가격대인데, 보통 0이 많은 지역은 어떤 지지점이 되거든요. 0이 많은 거, 만 원, 뭐 5천 원, 뭐 5,500원, 뭐 0이 많은데 되는데, 지금 이게 1,300원이란 말이에요. 1,300원. 여기가 그 만 원을 지지를 하기에는 겨우 뭐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오늘 저점이 딱 저가가 1,1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이 만 원을 지지하기는 힘들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만 원을 깨진다고 가정을 하면, 여 밑에 9천 원짜리가 있는데 9천 원까지 내려오려면 한 번에 한 30% 이상을 더 깨져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려면 너무 무리가 크죠. 무리가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 타점을 잡기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대유 AP는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마시고, 내일 방향이 과연 어떤 식으로 잡히는지, 만일에 뭐 반등이 들어오면 어디 시점에서 반등이 들어오는가를 보시고, 꼬리가 달려있는 부분, 예를 들면 내일도 음봉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쭉 음봉이 쭉 내려가다가 어디서 반등이 일어났다, 그래서 꼬리를 달아주는데,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최소 5% 이상 올라있을 때, 5% 이상 올라있을 때 첫 번째 반등을 보고 5% 이상을 올라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한 1차 정도로 공략을 한다. 딱 그런 개념으로 이 종목은 봐야 합니다. 반드시 5% 이상, 5% 정도 이상을 딱 꼬리에서 5% 이상, 저점에서 5% 이상.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관망을 합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꼬리에서 5% 이상을, 저점에서 5% 이상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 그러면 그때부터 1차를 넣어가지고 여기가 꼬리를 달아주고 올라가다 다시 내려와서 그 지점을 깨면은 그것으로 마무리를 지어버려야 돼요. 지고 다음을 기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공략할 수 있는 지점 욕구는 왔는데, 상당히 지금 썩 그리 좋은 기분은 아니에요. 이 종목은 아주 천천히 봅니다. 천천히 놓쳐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 그 한 가지 원칙만 지키면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다음 리퓨어 유니맥스. 그전에도 다뤄봤던 종목인데 역시 여기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서 수익을 먹은 종목. 그 뒤로는 가지 못하고 이제 음봉 계속 이제 음봉이 출현했죠. 많이 떨어졌죠. 여기서 시간 내에서는 3% 정도 올라 있습니다. 3% 정도 올라 있는데 이 캔들이 지금 마이너스 2%에서 저가가 마이너스 18%예요. 18.7%. 이 꼬리가 마이너스 18.7%. 종가는 마이너스 12%까지 올렸으니까 이 꼬리 부분이 6%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6%.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는 종목이겠나 시가를 오늘 저 뭡니까 플레이 위더처럼 시가를 양봉으로 준다고 해서도 뜸쓱 달게 들지 말고 이 6% 구간 안에 이 구간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분할로 대응을 해서 받아주고 여기 마침 2,000원이라고 있고 거기서 분할로 3분할로 들어가고 이 꼬리 부분을 깨면은 뭐 3%든 뭐 2.5%든 매도 치고 나온다. 그래서 이 꼬리 부분 안 주면 이 꼬리 부분 영역까지 안 주면 손을 대지 않습니다. 다음은 두올 산업 봅시다. 두올 산업은 우리가 계속 뭐 추적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많이 다뤄봤던 종목이기도 하죠. 두올 산업은 제가 지금 뭐 보고 있는 단가는 1,5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종가에서 1,500원까지 오려면 적어도 12% 정도가 내려와야 돼요. 자, 15% 정도가 내려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15% 구간인데 지금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2.5%니까 한 3% 정도 빠졌다고 칩시다. 그럼 3%를 떼봅시다. 3%를 떼면 12% 구간만 남아 있는데 하루 만에 12% 구간을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뭐 내려오다가 뭐 반등을 주고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은 이 구간을 안 주면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1차 타점으로만 보고 내일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반등주 관련 섹터는 잘못 손을 대면 하방 트레이딩이 잘못 끌리면 굉장히 골치가 아프니까 항상 조심스럽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 놓은 원하는 타점을 안 주면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되죠. 그런 점을 잘 기억하시고요. 테마주 관련 섹터는 지금 크리스탈 신소재가 지금 상한가를 가 있기 때문에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자는 건데 그리고 또 해피름 그 테마가 힘 좋은 그래핀 테마니까 한번 보자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그렇다고 내일 얘네들이 뭐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럴 만한 힘이 있는 동기 여부는 없어요. 없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는 것은 우리 시장의 참여자들 개미들은 바람 앞에 이렇게 촛불입니다. 즉 뭐 저 밖으로부터 외풍이 몰아치면 그것 때문에 또 머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안에서 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바람이 내풍이 몰아치면 또 그것 때문에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개미의 운명이란 말입니다. 시장의 참여자가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흔들려 줘야 돼요. 즉 역설적으로 보면 어떤 바람이 어떤 식으로 불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바람에 대해서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어 놓고 내가 나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을 개방을 시켜 놓은 채로 도망갈 문과 승부를 걸 수 있는 불을 몸에 안고 뛰어드는 그런 어떤 성격의 승부 성격의 문도 열어놓고 도망갈 문도 열어놓고 사방팔방의 문을 열어놓고
항시 시장을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그래핀 관련주, 뭐 예전에 뭐 한번 나온 거고, 뭐 시간에 상한가 갔다고 해서 뭐 안 그래도 중국주인데 뭐 저거 해가지고 뭐 하겠노?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저 역시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금 그러한 관점, 항시 테마는 돌고 돌고 시장은 언제 어느 때 어떠한 바람이 불어올지를 모른다. 지금은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 또한 뭐 평생을 갈 것 같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수많은 시장을 참여하면서 이 시장에서 존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주식하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얼마나 숱한 테마들이 여러분 앞을 스치고 지나갔습니까? 하지만 그 테마들 중에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면서 가고 있는 뭐 테마주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기세가 좋던 놈도 기껏 뭐 얼마 반짝이다가 죽고, 금방 뭐 온 시장을 유린할 듯이 나온 놈들도 하다 보면 죽고, 영원한 꽃은 없다 그랬죠. 그걸 거꾸로 본다면, 역설적으로 본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항시 많은 경우의 수의 창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간의 상한가를 갔으니 간보자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와중에서 실제로 뭐 니나 내나 전부 다 나는 무슨 규제 관련주 무슨 규제 관련주 무슨 규제 다 하면서 장중에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종목이 겨우 한 종목 붙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언제든지 이 바람은 하루아침이라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래핀 관련주나 다른 관련주 보면 뭐확 따라붙지 않습니까? 우리 저 남북기업태원 같은 거 붙으면 뭐 10개, 20개도 붙지 않습니까? 상한가를. 근데 그렇게 막 시장에 보면 나도 뭐 수출 규제 관련주 뭐 공작 기계다 난 뭐 뭐다 무슨 재료를 막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장이 끝나고 보면 겨우 한 종목주도 상한가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부 조직이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때까지 생소한 테마일 뿐더러 아직까지 각각의 종목에 대한 정리조차도 잘 안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와중에 뭐 이렇게 그래긴 테마주가 뜬다. 그냥 뭐 가볍게 보고 넘어갈 수 있지만 또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크리스탈 신소재가 마침 뭐 시간의 상한가로 자회사가 그래핀 관련주를 뭐 인수를 한다는 재료로 시간의 상한가를 가서 아침에 야호 하고 이제 아마 올라갈까 말까 달려볼까 말까 막 신발을 고쳐 매어 볼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국일조의 쪽에 뉴스가 턱 나오더만 구글이 국일 제재를 인수한단다. 뭐 이런 소리로 뜻밖의 뭐 희한한 소리가 툭 튀 나온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예, 우리 주식시장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많은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보자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관련주 섹터 2를 꾸며보았는데 이것은 우리 저 흔히 아는 첨세법 관련주죠, 그죠? 음, 내일 뭐 그동안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한답니다. 첨생법을 내일 다시 국회에서 재논의를 한다. 17일 날. 그러니까 뭐 한 봐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뭐 지금 주가로서는 큰 의미는 주가는 크게 뭐 크리스탈 같이 시간의 상한가 같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쭉 뭐 내일 조용하게 끝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혹시 뉴스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툭 엉덩이를 찌르면 튀어갈 수도 있으니까 옆구리에 가만히 놔두면 되겠죠. 일단은 뭐 크리스타 신수있는 시간에 상가를 갔으니 관심을 받을 거니까 내일은 뭐 좀 옹냐옹냐 하고 놀겠지요. 반등주 관련 섹터는 조심해서 하시고요. 기술주 관련 섹터는 가만히 봐야 됩니다. 조금 반짝반짝 한다고 눈 돌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세를 올릴 수 있는 종목, 수급이 정확하게 딱 치고 올라가는 종목에만 손을 대야지, 못 간 놈은 그냥 하루 종일 멍텅구리처럼 있을 겁니다. 신규주 플리토는 가장 중심주로 봐야 되고, 신규주 매면 조심해야 됩니다. 항시 조심해야 됩니다. 속도전이기 때문에 중간하게 달가들면 많이 다쳐요. 혹시 모르니까 세틀뱅크와 아이스크림 매드도 같이 한번 붙여놓고 혹시나 그래 놓고 보자. 그래 이렇게 보면 종목은 많지만은 실제로 튀게 보일 수 있는 종목은 눈에 딱딱딱 나타난다고요. 자, 시간이 11시 또 20분이 다 돼가는데 오늘도 좀 늦은 것 같네요. 자, 오늘 하루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편안하게 좀 주무시고 또 내일 또 싸워봐야죠. 시장은 매일 열리지만은 하루라도 똑같은 느낌으로 마감을 하는 시장은 없었죠. 좋은 날 굿은 날에 항시 교차가 됩니다. 자, 지금 시간이 11시 10분 11시. 자, 장 시작 10시간 전입니다. 내일 화이팅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들 수고도 하셨습니다. 상한문의 문제였습니다.